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제 중앙일보 1일자에 하현옥 논설위원이 글을 아주 잘 써놓으셨는데, 제가 1일날 이거 한번 올려놔야 되겠다, 방송에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역시 요 내용은 한번 실어나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우리 22대 국회의원 국회에 21대도 굉장히 바빴죠. 치열하게 바빴는데, 그 다음에 22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면 또 공천도 받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피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법들은 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만들어진 법들의 어떤 규제 때문에 좀 원활하게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법의 홍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역시 우리처럼 이제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은, 정리를 해놓은 것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막연하게나마 짐작했던 그런 부분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되지 않는 또 이제 좀 얕은 제 어떤 수준보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힘은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의 본질이자 속성인 규제로 인해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영향과 예상되는 피해 등에 관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마구잡이식 입법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입법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 절차를 거치고 또 예상되는 어떤 법의 영향까지 판단한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공론과 수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야당의 폭주 속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략하면서 여야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 꼴사나운 입법 난타전을 벌이겠다. 서로 막 쏟아낸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입법 과잉으로 인한 법의 홍수다. 사실 현대 국가는 입법 과잉 시대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사회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입법 과잉과는 온도차가 있다. 시대와 사회,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보다는 의원과 정당 자기만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었다.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애곡죄 등도 도입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표적수사와 애곡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만큼 법안 자체가 갈등의 내관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검사실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대신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과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피사실 공표금지법 등은 검찰 수사와 언론 플레이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던 야당 이재명 방탄용 검찰 사법부 압박 입법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농후하다. 뭐 일부 이제 또 뭐 피의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꼭 법으로 규제를 안 해도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제2요구권, 거부권을 말하는 거죠. 제안이나 입법 공백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시행령 정치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 제정 개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을 무효로 하는 법안이 차라리 멀쩡하게 보일 정도다. 아까 얘기한 대로 워낙 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법 하나씩 만들기가 또 시간도 걸리고 요즘처럼 뭐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막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절차를 같이 살라 만들려 힘드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한을 걸려고 하는 거 있는 거죠. 야당은 총리와 장차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을 발의했다.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겨냥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의원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거대 야당의 기세원 구성에서부터 밀렸던 여당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의원 중에서 법사위, 이제 운영위원은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고 이렇게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여당 의원 중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내지 않는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에서 뽑도록 했다. 격화하는 정쟁으로 인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일도 건마다 일일이 법으로 정해두겠다고 나선 것이다. 막무가내식 입법뿐만 아니고 특별법과 특례법 남발도 또 다른 입법 과잉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법과 달리 특수한 상황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법 조항이나 법체제와 충돌하면서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알리바이 입법과 의원의 지역구 개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들이 좀 너무 입법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또 그냥 경쟁적으로 법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법이 향후에 적용됐을 때 어떤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기하고 검토하고 또 좀 중요한 부분 국민의 어떤 생활하고 관련된 것은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여론도 좀 국민들의 여론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회에 안식년을 좀 둬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법률로 한 1년을 이제 해보고 꼭 부족한 게 있는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내년에도 한 안식년 한 1년 주고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도 그냥 국회의원들이 바삐 움직인 것 같아갖고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뭘 지금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맹렬하게 움직이는 야당에 비해서 여당은 그래도 108석인가 되나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이제 요즘은 등원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명이라도 등원을 해야죠. 어떤 상임위든지 참석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가서 할 수 있는 여하튼 오늘 우리 하현옥
그 논설위원님께서 써놓으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많은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신문에서 한번 이렇게 좋은 글이 써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냥 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라지겠죠. 이러한 그 걱정하는 것들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하는 분들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